새벽 3시 47분, 호르무즈 해협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수역이 되었다. 이란 킬러급 잠수함 한 척이 수심 120m 아래에서 소음을 죽인 채 항진하고 있었다. 그 잠수함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진부한 항공모함, 핵추진 방식의 10만 톤짜리 강철 요새 USS 제럴드 R 포드를 향해 중어뢰 2발을 발사했다. 이란 승조원들은 이 순간을 위해 수년을 훈련해왔다. 그들은 해협의 얕고 음향학적으로 복잡한 수역이 자신들의 접근을 가려줄 것이라 믿었다. 기습이면 충분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함정은 이미 그들을 둘러싸고 닫혀 있었다. 12시간 전 보잉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한 대가 영매 비공개 기지에서 이륙했다. 승무원들은 해협 전역에 소노부이를 투하하기 시작했다. 60제곱마일에 걸쳐 중첩 배치된 음향 센서 140개였다. 수동형 부위는 조용히 듣고 능동형 부위는 음파를 쏘아댔다. 잠수함의 숨소리조차 잡아낼 수 있을 만큼 촘촘한 그물이었다. 새벽 2시 14분, 첫 번째 접촉 신호가 잡혔다. 희미한 디젤 전기 추진 음향 특성, 방위 112도, 속도 3노트, 수심 116m. 이란 킬로급 잠수함이 수온 약층에 올라타 자연이 만들어낸 음향 그늘 속에 몸을 숨기려 하고 있었다. 접촉 데이터는 즉시 포드함의 전투정보센터로 전송되었다. 몇 초 만에 항모 타격단의 모든 함정이 그 잠수함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다. 이란 함자는 자신이 사냥꾼이라 믿었다. 그는 이미 사냥감이었다. 제럴드 R 포드는 13억 달러짜리 부유하는 전투 네트워크다. 전투 지휘센터는 60초 동안 이란 해군이 일주일 동안 처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전술 데이터를 처리한다. 수선 아래에 설치된 수동 소나 시스템은 이미 몇 시간째 킬로급 잠수함의 음향 지문을 듣고 있었다. 프로펠러 축의 회전 하나하나, 전동기의 미세한 울림 하나하나,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방어된 군함을 추적하려는 선체의 모든 박동이 기록되고 있었다. 새벽 3시 22분, USS 메폴에서 MH-60R 시오코 헬리콥터 2대가 이륙했다. 각 헬기는 마크 54 어뢰 4발과 이란 잠수함이 피할 수 없는 디핑 소나를 장착하고 있었다. 헬기들은 소리 없이 위치를 잡았다. 어떤 신호도, 어떤 송신도 없었다. 2마리의 포식자가 먹잇감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함정은 완성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새벽 3시 47분, 이란 함장이 결단을 내렸다. 어뢰 발사는 결코 조용하지 않다. 압축 공기 방출이 만들어내는 음향 충격파는 초당 1000m의 속도로 수중을 전파한다. 20해리 이내의 모든 미국 수중 청음기에 그것은 대성당 안에서 대포를 쏜 것처럼 울렸다. 어뢰 2발, 방위 94도, 사거리 1500m, 속도 40노트로 접근 중. 포드함 승조원에게 주어진 시간은 43초였다. 그들은 그 시간을 다 쓸 필요가 없었다. AN/SLQ-25 닉시 음향 기만 장치가 발사 후 4초 만에 항모 한미에서 전개되었다. 이 장치는 함정 자체 프로펠러의 음향 특성을 정밀하게 복제해 어뢰 유도 시스템이 실제 표적과 구분할 수 없는 가짜 신호를 발신한다. 첫 번째 이란 어뢰는 닉시를 추적했다. 유령을 쫓은 것이다. 포드함의 선체에서 275m 거리를 지나쳤고 연료를 소진한 채 가라앉았다. 두 번째 어뢰의 유도 시스템은 2개의 표적을 감지했다. 더 큰 소리를 선택했다. 2발 모두 미국 해군 병사 단 한 명도 건드리지 못한 채 심해로 사라졌다. 이란 함장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함을 향해 최선의 공격을 퍼부었다. 그리고 빗나갔다. 이제 미국이 응답할 차례였다. 어뢰 발사로부터 무기 사용 승인까지 걸린 시간은 91초였다. 교전 규칙은 명확했다. 미국 항공모함에 대한 선제 어뢰 공격은 전쟁 행위다. 대응은 압도적이어야 했다. 2대의 시오크는 이미 26분 동안 디핑 소나로 킬로급 잠수함을 추적하고 있었다. 잠수함의 정확한 수심, 속도, 침노가 파악된 상태였다. 마크 54어뢰 4발이 동시에 입수했다. 마크 54는 빗나가지 않는다. 능동 음향 탐색기가 초당 37,000번 음파를 쏘며 접근한다. 접근 속도 40노트. 이란 잠수함의 최대 전력 속도 17노트. 수학은 협상하지 않는다.
잠수함 내부에서 접근하는 어뢰가 담지된 것은 충돌 22초 전이었다. 긴급 부상 명령, 최대 속도 명령, 해피 기동 명령이 내려졌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다. 첫 번째 마크 54가 새벽 3시 49분에 기관실에 명중했다. 20kg의 고성능 폭약이 116m 수압을 버티던 내압 선체에서 폭발했다. 4~5m짜리 균열이 열렸다. 해수가 분당 30만 리터로 쏟아져 들어왔다. 두 번째 어뢰는 9초 후에 도달했다. 킬로급 잠수함은 128m 수심에서 압교되었다. 승조원 38명 전원이 즉사했다. 교전 총 소요 시간 2분 41초. 그러나 타격단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잠수함은 혼자가 아니었다. 헌터 91 초계기는 3시간째 2차 접촉을 추적하고 있었다. 이란 수상 전투함 12척이 6시간 전 반다르 아바스를 출항해 정례 순찰을 위장한 채 접근 중이었다. 전형적인 비대칭 교리였다. 잠수함이 먼저 공격해 주위를 수중으로 끌어당기는 사이 수상 전력이 미사일 사거리 안으로 접근한다. 이 이론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다. 미국은 그 함정들이 항구를 떠날 때부터 추적하고 있었다. 4시 12분 USS 델버트 D 블랙의 이지스 전투 시스템이 12개 표적 전체에 동시 사격 재원에 산출했다. SM-6 미사일 24발이 수직 발사관에서 솟구쳤다. 이중 모드 탐색기가 개별 표적을 포착했다. 이란 함정들에게는 경보도, 기동할 시간도, 무기를 발사할 시간도 없었다. 67초 만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해군 전력 전체가 사라졌다. 제럴드 R 포드는 단 1도도, 단 1노트도 항로를 바꾸지 않았다. 미국의 가장 진보한 군함은 어뢰 2발과 적 군함 12척이 사소한 행정적 번거로움이라도 되는 듯 항진을 계속했다. 그 무심함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다. 4시간 이내에 구축함 3척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미사일이 반다르 아바스의 이란 잠수함 기지에 명중하기 시작했다. 11발의 토마호크가 시간 동주 일제 사격으로 타격했다. 부두, 정비시설, 지휘센터가 일출 전에 불타는 잔해로 변했다. 이란은 수십 년에 걸쳐 비대칭 해군 교리를 구축해왔다. 킬로급 잠수함, 고속 공격정 군집, 해안포대, 산악 통로에 숨겨진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좁은 해협의 지형과 숫자 그리고 희생으로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핵심 신념 위에 세워진 전략체계였다.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하지만 이야기는 해수면에서 끝나지 않았다. 오전 6시 15분 F-18이 슈퍼호넷 4대가 포드함의 비행갑판에서 출격했다. 임무는 이란이 남부 해안선을 따라 배치한 나머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모두 제거하는 것이었다. P-8A 포세이돈이 18시간 동안 그 차량들을 추적해왔다. 좌표는 고정되어 있었다. 표적 데이터는 항공기가 사출기를 떠나기 전에 이미 탑재되어 있었다. 이란 지휘관들은 발사대를 어촌마을과 해안도로에 분산시켜 놓았다. 미국의 교전 규칙이 민간 지역 근처에서 망설일 것이라는 도박이었다. 계산이 틀렸다. 미국 함정에 무기를 발사한 발사대는 그 순간 이미 그 보호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었다. 슈퍼호넷들은 체계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AGM-65 매버릭 미사일 정밀 타격. 하나씩 이란이 수년에 걸쳐 해협 부근에 배치한 발사 차량들이 불타는 잔해로 변해갔다. 오전 7시 30분 30년간 이란 해군 교리를 지탱해온 해안 미사일 벨트가 사라졌다. 최종 결산은 워싱턴 시각 오전 9시 국방부 브리핑에서 발표되었다. 킬로급 잠수함 1척, 전원 전사, 수상 전투함 12척 격침, 잠수함 기지 1곳 파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14대 제거. 이란의 손실은 잠수함 승조원 38명, 수상함정 승조원 200여 명,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해군 자산 8억 달러였다. 미국의 손실은 사상자 제로, 피해 함정 제로, 소모 탄약 6,100만 달러였다.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었다. 어뢰 공격 첫 소식에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정오 무렵 안정세를 찾기 시작했다. 함선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포드함이 여전히 항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테헤란 해군 지휘센터의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비대칭 교리를 다듬는데 경력을 바친 제독들이 자신들의 한대가 있던 자리에 빈 바다만 보이는 화면을 바라보았다. 침묵의 방패라 불렀던 잠수함, 군집이라 불렀던 고속 공격정, 철권이라 불렀던 미사일 포대. 그 모든 것이 아침 식사 시간 전에 사라져 있었다. 제럴드 포드는 오전 6시 30분에 정상 비행 작전을 재개했다. 승조원들은 평소 시간에 아침 식사를 했다. 교전은 기록되고 전송되고 파일에 보관되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대부분의 해군이 1년 동안 처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전술적 복잡성을 다루는 항모 타격단에게 이것은 그냥 평범한 하루였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어딘가 38명의 사람이 압계된 강철 원통 안에 잠들어 있었다. 명령에 따라 함정 속으로 들어간 병사들.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필연적인 함정이어서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해협은 열려 있었다. 포드함은 속도를 늦추지 않고 항진했다. 어떤 교원들은 이란의 가장 위험한 잠수함이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믿었던 128m 수심,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 새겨진다. 그 잠수함은 단 1초도 보이지 않은 적이 없었다. 군사 전략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그냥 뉴스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수십 년을 준비한 전략이 단 몇 분 만에 무너질 때 그 패배는 기술의 격차 때문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전제 자체가 틀렸기 때문인가?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는가?